왜 내가 사면은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갈까? 제가 한번 저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요. 아무것도 오늘은 안 팔고 안 산다 네네네.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봤어요. 계속해서 그쪽을 보니까 이제 창업주죠. 창업주인데 네. 직원분들이랑 함께 그러니까 그쪽은 IT 계열 쪽의 회사인데 그 요리 배우시는 직원들과 함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 끝나고 다음 일정이 좀 아주 급하진 않아도 그래도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예, 예. 권력감이 싹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요. 그런 곳은 굉장히 직원들이 부당한 권력감에 의해서 스트레스 안 받겠죠. 그러겠죠. 자기들이랑 같이 그쵸. 요리하는 뭐 회장님이면. 예. 그리고 그 장면도 보면 아주 자연스러웠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회장님은 또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직원들이 안 떠나겠죠. 그렇죠. 그럼 저는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은 좀 더 사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날 네. 10주 샀습니다. 물론 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한 5만 가지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저만의 어떤 기준으로 치자면 근데 그 그렇죠. 기업은 지금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에 관해서 소위 말하는 뭐 오너 리스크다, CEO 리스크다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요는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저권력자로 만드는 걸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권력감을 제가 그래서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저는 푸틴을 머릿속에 놓고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 고권력자는 예를 들어서 쇼잉도 많이 하잖아요. 지도자다 네, 보니까 막 불곰도 때려잡고 막 사냥도 네, 하고 네. 우통 벗고 막 뭐 얼음물에도 들어가고 막 전투기 조종을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우주선에도 앉고 뭐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상황을 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해. 이래버리면 그런 상황을 또 못 만들 수도 있겠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걸. 다시 또 권력감으로 돌아와서 네. 이 엄청난 권력감을 가지고 있는 이 고권력감 가지고 있는 권력자. 네. 이 고권력자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과대평가죠. 과대평가. 네, 자기가 바꾸자 하죠. 하면 다 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지 오브 러닝 이게 뭐냐면 학습할 수 있다는 판단. 네네. 학습에 대한 판단. 이거 JOL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예. 이런 제 책 예. 미디어에 심리 읽어드립니다라는 심리 읽어드립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네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요 챕터를 공부하고 제가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볼 건데 시험은 이제 보셔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거 공부하는데 네. 내가 좋은 성적 뭐 90점 이상, 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뭐 읽는 거는 1시간 만에 돼도 그래도 공부하려면 그보다는 한 2-3시간 이상은 필요하겠죠. 그럼 최소한. 뭐 한 3시간 정도를 필요로 한다. 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고권력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나 뭐 30분, 10분이면 돼. 막 이렇게. 심지어는 이게 얇아 보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권력에 취할수록 네. 자기가 과대평가되니까. 네. 고권력자들이 위험한 스포츠나 아니면 위험한 행동들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불곰 때려잡으러 가고 막 사냥하고 막 우통 까고. 그게 진짜로 지각적으로 그 불곰이 더 작아 보여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네. 심지어 귀여워 보인다는 연구도 있죠. 왜 맹수를 키울까? 권력자들 보면 맹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사자 키우고. 네. 근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네네. 그 상당 부분 고권력자들은 맹수가 귀여워 보여요, 실제로. 실제로 귀여워 보인다고요? 네. 우리가 느낀 것보다는 그리고 최소한 덜 무서워요. 자기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감이 사물을 즉시적으로 볼 때부터 왜곡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권력자에게 겸손해지시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목 잘리잖아요. 그 말 한 사람. 그러니까 주위 다른 사람이 누가 있든 안전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든 그 권력자를 저권력자로 만드는 상황이 설계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러면 가서 저랑 같이 탁구 좀 배우러 가실까요? 뭐 이렇게 배드민턴 배우러 가실까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무리 훌륭한 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하시고 딱 몇 달만 지나면 이제 딱 둘러싸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그럼 그 둘러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고권력자로 더 만들어주죠, 자꾸. 이때도 제일 좋은 방법은
배우는 거예요, 뭘 새로운 걸. 사람들 앞에서. 그래야 밖으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예, 예. 그래야 이런 병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현상을 하나 보더라도 보편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야지 독재자가 되지 않는. 네. 근데 또 반대로 독재자가 이미 이제 된 사람은 그런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이미 행동을 닭에 제일 작아 싫어하죠. 보이고. 그런 행동을 제일 싫어하겠죠. 자기를 저권력자로 만드는 상황. 예. 같이 탁구 치자고 배드민턴 치자고 했는데 새로운 자기가 걸 배우자. 점수 잃고 있으면 막 안에 때려치고 막. 예. 그러니까 독재자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예. 독재자가 준하는 수준의 권력자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운다는 행동이나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재 국가는 자기네 그렇죠. 나라에 뭐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게 우리나라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이런 걱정도 있겠지만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네. 더 큰 건 바로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그 문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재자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작아 보이면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언가를 열심히 새로 배워요. 네네네.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현상이 다음에 일어날 수 있죠. 우리도 새로 배울까? 뭐 이런 것도 새로 배워볼까? 아니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칼국수도 드시면서 칼국수가 갑자기 국민 음식이 돼버린 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자기 자신을 저권력자로 만들어 보이는 연출된 사진 말고 연출된 장면 말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저권력자가 되면서 보편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스스로 노력을 스스로. 해야 예, 돼요. 예. 그게 요리일 수도 있고 붓글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죠. 얼마든지. 네네네. 그 말씀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난 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네네. 종종 쓰신 표현이 그 대선에서 이제 토론에서 맞붙였던 상대 후보한테도 그렇고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본인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 보면 그런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그런 건 또 그러면은 그럴 수 뭐 있죠. 저는 긍정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근데 그게 뭐 검찰 내부에서의 문화였다라고 보는 분도 계신데, 근데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좋은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저희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경제로 어떻게 한번. 그래서 빨리 좀 전쟁도 좀 끝나야 되겠고 한동안 그런 거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네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그렇고 거의 뭐 이제 강한 남자들, 보스들, 스트롱맨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던 시대. 지금도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스트롱맨들은 딱 보면 서로가 더 강해 보이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더 경쟁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리고 같은 사안을 승패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승패. 네, 같은 사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둘이서. 네. 근데 맥주를 지혜롭게 마시는 건 맛있게 먹는 거죠. 맛있게 마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안주도 근데 먹고. 순간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 진영에서 나온 스트롱맨들은 갑자기 여기서 대결의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빨리 먹나? 누가 많이 마시나? 갑자기 자꾸 그런 요소가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트롱맨이다 그러고 하면 처음에 누가 먼저일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제가 벌컥벌컥 맛있다 딱 내려놓으면 딱 완샷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질 수 없지. 저놈이 4초 만에 맞았어? 난 3.5초 만에. 네. 그럼 또 이 스트롱맨들은 또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봐 서로. 네. 그래 그럼 난 3초 만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왜 저러고 뭐 하는 거야? 왜 저러고 있나? 왜 저러고 있나 싶죠. 네. 싶은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데에서 대결의 요소를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꾸 들어가면 불필요한 소모가 많아지죠. 불필요한 소모가.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는 엉뚱한 데서 그 소모가 일어나는 경우를 뭐 소위 말하는 회장님과 회장님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 뭐 이런 경우 자주 보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왜 쟤네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지어라. 쟤네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크게 지어라.
뭐 아니면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자 뭐 이런 아. 얘기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 무의미하죠. 예. 대부분의 경우 무의미해요. 정말 쓸모없는 네, 것 네, 같다 네, 경쟁하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정말 그 큰 모든 피해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99.9%를 이루고 있는 국민이나 그렇죠. 아니면 그 회사 직원들이나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늘 새로운 걸 배우셔야 돼요. 늘 새로운 걸. 그것도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그것도 부끄러움 없이 사실은 그런 또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네, 거고. 네, 네. 아이고, 요게 참 쉽지가 않네요. 요것도 심리랑 연관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왜 내가 사면은 빠지고 내가 사면 물리고 내가 팔면 올라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난 똥손인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큰 부를 일구신 분도 내가 팔면 오르더라. 뭐 이런 분들도 또 있거든요. 이게 좀 심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뭐 다 모든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진 않지만 네. 항상 우리는 뭐 훔쳐먹다가 걸렸을 때를 기억하죠. 그러니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네네네네네. 지금 호랑이 왜 안 와요 지금?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언가를 했을 때 다음에 결과가 일어나면 무언가를 안 했는데도 그 결과가 일어날 때와 무언가를 했을 때도 했는데 그게 결과가 안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해서 결과도 그 결과가 안 일어났을 때 뭐든지 2 곱하기 2 총 4개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4개 케이스 중에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죠. 아. 팔았을 때는 올라가는지 네네네. 샀을 때는 내려가는지.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경우만 주로 기억을 담는다는 거예요. 기억에 담는다는 거예요. 네, 기억에 주로 뭔가를 더 담느냐 안 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네. 팔고 안 팔고가 아니라 아무것도 그날은 그러니까 아예 제가 로그아웃을 해버리고 네. 아무것도 오늘은 안 팔고 안 산다 네네네네.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봤어요. 네. 계속해서 그쪽을 보니까 팔아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는데 얘는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 현상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든 매수든 안 하는 날 확실히 결심을 하고 확실히 결심을 하고 좋아 오늘은 내가 정말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도 제가 이제 아예 그 쉬운 일은 아니라서 네네네.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 이제 새 패스워드로 바꿔놓고 네. 그 다음에 살짝 적어서 일부러. 주고 이제 네네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주고 네. 원래 패스워드는 공유하면 안 되지만 네. 오늘만 네가 이 패스워드를 하고 왜 내가 알 수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가려놓는. 네, 네. 가려놓고 난 다음에 봤는데 저주스럽게 떨어지던 저 회사가 왜 떨어지는지가 그날 다 이해가 돼요. 그냥 변동성일 뿐이야. 막 이렇게. 그리고 떨어질 만한 상황이고 어떤 회사는 또 떨어질 만한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고 아하.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가 매도 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로 내가 그렇게 땅을 치거나 후회하거나 아까워했던 기업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팔고 나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좀 늦게 팔 걸. 이따가 팔 걸. 내가 일찍 팔아가지고 이러는데 진짜 매매 안 하고 이건 좀 장투할 거야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한 10% 되는 것도 요거는 그냥 변동성. 늘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일이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저기 올해 장기 투자할 주식은 그러니까 빨리 패스워드를 까먹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사놓고 뭐 수면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손절을 잘해야 된다. 아니면 뭐 본인만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손절할 주식은 애초에 사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나는 손절을 못 하겠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면 나는 짤 없이 손절한다. 얼마 이상 내려가면은 이렇게도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손절.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워낙에 안 팔기 때문에 모으기만 하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모으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존니 대표님한테 칭찬받을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라고 이제 칭찬도 받아봤는데 1조 성대모사. 죄송합니다. 1조 성대모사. 대표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손절은 인간관계에서도 있죠. 사람 손절. 그렇죠. 네네.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손절.
네. 그게 주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손절을 손절을 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네. 이대호 편집장님이 네. 사실은 굉장히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이라서 네. 저한테는 네.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대호 편집장님을 손절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럼 왜 못할까요? 이대호 편집장님을 여전히 알고 있어야 뭔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혹은 알고 있어야 이런 게 막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뭔가의 기대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손절은 다 후회 때문이에요. 손절을 못하는 건 다 후회 때문이죠.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손절을 잘할 수, 그러니까 그러면 그 후회의 양을 늘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주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예를 들어서 네. 가격이 똑같다고 쳤을 때 네. 뭐 가지실래요? 가격 양 많은 거. 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싶으세요? 이거 가지고 싶으세요? 왼쪽 거요. 이거요? 네. 그럼 가지세요. 양이 많을 거. 네네.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아니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고 바꿔줘요. 그러면 이 편집장님이 아씨 나 이거 원한다니까. 살짝 손해 보는 기분.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오늘 이제 한 40분, 30분 정도 있어야 이제 녹화 끝나니까 네. 이거 좀 가지고 계세요. 잠깐만. 네네. 30분 있다 바꿔드릴게. 네네네. 네. 그럼 이제 그 손이 좀 잡고 계시죠. 네네. 좋아요. 여기 잡고도 하고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야, 비타민 C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새콤한 맛도 벌써 생각하고 있고 막. 그렇죠. 그럼 30분 후에 바꿉시다. 아까 이거 좋다고 했으니까. 했더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그냥 이거 원래 가지고 있을래요. 그냥 이거 먹을래요. 예.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주 봤기 때문에 이것을 슬쩍슬쩍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손을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애착이 생긴 거예요. 네. 손절을 왜 못하느냐면 모든 종류의 손절은 네네네. 무언가를 감수하고라도 끊어내는 거죠. 보내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런 걸 왜 그 증여 효과 혹은 소유 효과라고 하는데 자주 찾아보고 내 옆에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요, 만약에 정말 하셔야 된다.